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옆에 계신 우리 사장님한테요, 한 달간 애쓰셨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사장님들하고 같이 이제 잠깐 생각하는 것이 툴 활용법입니다. 어떤 거요? 툴 활용법. 툴, 이게 자료를 말하는 거죠? 네, 툴 활용법에 대해서. 그래, 우리 어떤 기업이나 이런 부분은 한계가 있고요. 특히 우리 사업을, 무슨 사업을? 우리 사업을 크게 성장시키고 번성시키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무엇을 사용해 할 줄 알아야 된다? 툴을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비즈니스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보니까 툴을 활용하기는 하는데 잘 활용을 못해요. 그래서 사업을 극대화시키는데 좀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특별히 이제 툴 활용법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툴을 왜 활용해야 되는지는 좀 아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까지는 얘기를 못 하고, 우리 사업에서 툴이 뭐뭇이 있죠? 우리 사업의 툴. 첫째 하면 1번, 다 아는 거니까 대답을 잘 않겠다. 2번, 틀릴까 싶어서 입을 꼭 다물고 있다. 3번, 나는 리더라서 대답을 못 한다. 4번, 깜빡했는데 대답 열심히 할게요. 5번, 스폰서한테 혼났는데 너 같으면 대답하겠냐? 몇 번? 깜빡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같이 한번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첫째는 책과 테이프 있어요. 어떤 거요? 책과 테이프. 자, 책과 테이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시스템 사업을 한다고 그러죠? 자, 시스템 사업의 근간은 책과 테이프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기초행동이라는 테이프 있습니다. 그 기초행동에 대해서 책과 테이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책과 테이프를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정리하고 여러분 걸로 만들고 적용 대상, 파트너들한테 항상 주고받고 또 그들이 구입하고 또 주고받고 이것이 바로 혈액순환, 우리 몸에 피가 돌듯이 이 책과 테이프 도는 그룹이 승산이 있다. 아시겠죠? 이걸 그룹을 크게 성장시키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무슨 사업이에요? 시스템 사업이다. 아시겠죠? 책과 테이프를 이렇게 활용하시고요. 두 번째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사보 있죠? 매월 새로운 성공자, 또 정보 나가는 사보, 그 다음에 상품 카탈로그, 또 홍보 영상물 같은 본사였던 툴들이 있죠? 자, 이런 것도 충분히 좀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 사보도요, 주기적으로 일정 사보를 꼭 구매해서 여러분들의 고객들 있죠? 소비자 고객들 쭉 관리해서 정보를 꾸준히 주면 그 중에서 사업가가 나오고 또 사업가가 될 만한 분을 또 소개해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툴들을 좀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툴에 대한 것은요, 투자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무엇이다고요? 투자.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 정도는 나는 매월 그래도 사보 10건 아니면 20건 정도는 정기적으로 구입해서 내 예상 고객들한테 무엇을 한다? 투자한다. 아시겠죠? 네, 그런 이제 개념들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터넷 활용. 어떤 거요? 인터넷 활용. 자, 특히 인터넷 들어가면 상품 교육도 좀 있지만 멋있는 사람이 나와서 늘 강의하는 것이 있죠? 어떤 사람이 강의를 해요? 저는 이천용 이사님이 누군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사이트에서 그 사람 강의를 쭉 펴놓은 거 있죠? 그래서 최소 2번 이상 안 본 테이프가 없어요. 누가요? 제가 쭉 보는데 이야, 멋있어. 어쩜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을 잘해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것을 활용하는데 어떻게 활용하냐면요, 어떤 분이 이러시더라고. 아침 센터, 우리는 늘 틀어놔요. 그리고 물어봐, 들었냐고. 다 들었다는 것이요. 그럼 실질적으로 알고 있느냐?
아니에요. 밥 먹을 때 저 TV 틀어갖고 뉴스 나오는 거 있죠? 그거나 똑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제대로 활용하느냐? 사실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제일 효과가 좋아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만, 몇 번 정도만? 매일 하기도 좀 그러니까, 다른 미팅도 해야 되니까 2번 정도를 아침에 지사센터에서 싹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갖고요? 딱 모아놓고 쭉 앉으셔갖고 컴퓨터나 TV 연결해가지고 틀어놓고 사회를 보면서 자, 지금부터 아침 미팅을 시작하는데 월드 최고의 강사 이사님을 모시고 직접 모시고 그분의 강의를 듣겠습니다. 자, 월드 박수 준비! 하고 자, 박수 3번 시작! 이렇게 약하면 이사님 안 나오십니다. 아시겠죠? 자, 월드 박수 준비! 5번 몇 번? 2번 빼고 시작! 이렇게 하고 플레이를 딱 눌러서 아시겠죠? 자, 나올 때 어떻게 하냐? 여기서 메모하셔야 돼요. 뭐 하신다고요? 메모하시고 열심히 듣고 끝나고 반드시 무엇을 한다? 스피치 하셔야 돼요. 스피치 아시겠죠? 이렇게 할 때 활용도가 높고 전달이 되고 효과가 있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여러분 집에 가서 다 활용하시는 거 더더욱 플러스 알파 되고 좋아요. 근데 처음 오신 분들은요, 그렇게 하고 처음에 이게 쭉 해줄 때 그렇게 하면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아시죠? 엄마, 이사님 그렇게 하니까 참 좋은 효과가 나오겠네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활용하고, 그 다음에 4번째 시스템 다이어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시스템 다이어리. 자,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시스템 다이어리예요. 이 시스템 다이어리가 너무너무 잘 만들어졌는데 시스템 다이어리를 현재 제가 보니까 잘 활용을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냥 단순히 어떤 메모장, 기록장, 약속 같은 거 정해놓고 뭐 이런 거 하고 뭐 그런 정도밖에 활용을 못하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이 시스템 다이어리에 대해서 그 활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시스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뿌리 부분이라고 하는 게 바로 성공의 우리가 성공의 8단계로 비즈니스를 하시죠? 그럼 이 성공의 8단계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시스템 다이어리에다가 다이어리를 활용해서 그것을 쭉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쭉 펼쳐 놓을 수 있도록 또 눈으로 다 보고 체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확실한 자료가 바로 시스템 다이어리다 이 말이에요. 이 시스템 다이어리를 활용한다는 건 성공의 8단계를 그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활용하고 체킹하고 점검하고 이것을, 왜냐 말로만 늘 해서는 안 돼. 자, 8단계에서 첫 번째가 바로 뭐예요? 꿈이라고 그러죠? 꿈을 어떻게 하라? 꿈을 어떻게 하라? 정립하라. 어떻게? 적어라. 시각화하라. 외쳐라.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하시라고? 다이어리다. 아시겠죠? 제가 그래서 오늘 제 다이어리다가 우리 사업자분들하고는 약간 다를 수도 있지만 뭔 얘기인지 아시죠? 좀 보여주가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이어리 한번 펼쳐보세요. 여러분 다이어리. 꿈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겠죠? 자, 저도 이렇게 이제 꿈을 드림 해가지고 넘겨보면, 자, 인생의 꿈 해가지고 이렇게 쫙 정리가 되어 있어요. 무슨 꿈? 인생의 꿈. 그래서 가정회사, 천룡이, 개인적인 꿈들이 이렇게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록을 하셔야 돼. 그 다음에 보면 100세 프로젝트. 100세를 살기 위해서 5가지를 해야 된다. 뭘 해야 되냐? 첫째가 긍정적 사고. 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긍정적 사고다. 두 번째가 보람된 일을 해야 된다. 세 번째가 균형 잡힌 식사. 네 번째 적당한 휴식. 다섯 번째가 적당한 운동. 아시겠죠? 그래서 세부 사항들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꿈을 펼치기 위해서 프로젝트가 이렇게 쭉 진행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꿈들도 이렇게 정리를 쭉 해 나가셔야 돼요. 지금 뭐 몇 세에 뭐 하고 뭐 하고 언제 뭐 하고 이런 것처럼. 여러분 저 2010 5000 프로젝트 있죠? 거기도 2010년에 2010 5000이 들어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내가 정확하게 2011년에 가면 2011년 살아 10만 죽어 100만 제자 훈련이 본격적으로 제가 프로젝트가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2010년까지는 사실 준비 기간입니다. 이 일도요, 사실은 제가 45살에 이런 일을 은퇴합니다. 뭐 한다고요? 은퇴. 그럼 어떤 일을 하려고? 이제 인생의 꿈을 향해서. 여러분들도요, 이게 있어요. 노야류의 노얄, 노야류의 노얄, 노얄이 몇 조가 나오죠? 네. 그럼 여러분들은요, 어떤 게 진짜 일이 되냐면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어가는 게 그 인생의 꿈이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NL, 퍼비드, 엑설런트, 슈퍼를 언제 간다 이런 단기적 꿈도 있지만 아시겠죠? 그래서 장기적인 꿈들을 프로젝트를 좀 짜셔야 돼요. 여기도 보면 본사 사옥 건축을 멋있게 2030년에 가면 30대 기업에 들어간다. 어디가? 월드 종합이 대한민국. 그래서 멋있는 세계, 그래서 아주 그냥 그럴듯한 정말 멋있는 사옥도 건립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꿈, 이런 꿈들을 이루기 위해서 천룡의 신념이 있어요. 신념. 뭐가 있다고요? 신념. 그래서 자기 사명 선언이라고 하는데 이 신념을 워낙 중요하니까 우리 사장님들도 꼭 기록하시고, 이 신념은요, 여러분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의 책을 보시면 그런 신념들이 잘 나와 있어요. 그런 책들을 좀 활용하셔도 됩니다. 자, 천룡이는 인생의 명확한 소망,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의 뇌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나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강한 인내로 이것을 추구해 나간다. 이것을 나는 자기 자신에게 약속한다. 마음속으로 강하게 소망을 하면 그것은 언젠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천룡이는 확신하고 있다. 그러므로 매일 30분 내가 이같이 되고 싶어하는 자신의 모습을 마음속으로 선명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상상한다. 심층 자기 설득의 훌륭한 위력을 천룡이는 알고 있다. 그러므로 매일 10분간 나는 긴장을 풀고 자신을 기르기 위한 심층 자기 설득을 행한다. 천룡이는 자기의 소망, 목표를 확실하게 종이에 기록해 두었다. 천룡이는 그것을 달성할 때까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결코 단념하지 않을 것을 맹세한다. 어떠한 부도 지위도 그것이 진실과 신의의 바탕을 둔 것이 아니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천룡이는 진실과 신의를 존중한다. 사람들의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은 결코 하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협력으로 성공을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을 천룡이는 알고 있다. 그러므로 천룡이는 우선 사람들에 대해서 봉사하는 것을 천룡이의 사명으로 삼는다. 천룡이는 증오, 질투, 이기적인 마음, 이러한 모든 것을 배제하고 남을 헤아리는 마음과 성실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한다. 천룡이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을 사랑한다. 이천룡 사인 쫙. 그 다음에 자문. 내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자문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한 가지만 보면 천룡이는 진실로 꿈을 이루기를 소망하는가? 예스. 천룡이는 반드시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하는가? 예스. 그러고 아까 했던 그 꿈들을 시각화. 아시겠죠? 시각화. 자, 타고 싶은 차. 아시겠죠? 이거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없어요. 자, 집도 있죠? 그 다음에 실버타운 어린이집, 성구원 이런 것도 있고, 여행하고 싶은 곳, 본사 사옥 30년, 2030년 본사 건축 너무 멋있어요. 그 다음에 2006년 계획, 개인, 가정, 교회, 직장, 인생에서 2006년도에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2006년 계획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꿈이라고 하는 것도 막연하게 하지 말고 이 시스템 다이얼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렇게 쭉. 아시겠죠? 자, 그러면 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나오죠?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시스템 다이얼에 또 뭐가 보면 그런 꿈들을 위해서 장단기 쭉 있죠? 장기, 단기, 장기, 중기, 단기 계획 있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1년 플랜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다이얼에 한번 보세요. 1년 플랜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자, 연간 플랜이라고 쭉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 거 형태로 해놨는데 우리 사장님들 거기에 보면 자격 성취 날짜, 무슨 날짜? 그 다음에 2-5 도전 날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큰 행사, 또 가족 행사 이런 것들을 연간 계획에다가 쭉 기록을 해 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월 계획이 있어요. 월간 계획. 월간 계획 있죠? 지금 2월달 플랜 있죠? 자, 오늘 시스템 다이어리 안 갖고 오신 분은 없겠지요? 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2월달 플랜이 있어요. 그 월간 플랜, 거기서 여기 이제 당월 여러분들의 어떤 목표, 2-5 또 목표, 미팅 스케줄,
또 주요 계획 이런 것들을 한 달 걸 대략적인 것을 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게 이번 달 신규 NL 또는 퍼비드 누구누구를 만든다. 그 다음에 이번 달 매출이 얼만다. 이것을 갖다가 4주 또는 5주로 나눠서 일주일 단위로 체킹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 단위 어떤 신규 누구 매출 얼마를 목표로 딱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간 계획 있죠? 여러분 이제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주간 계획은 제일 자세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주간 계획에 보면 우리 이 주간 계획은요 제4세대 시간 관리입니다. 무슨 세대? 제4세대 시간 관리. 그 4세대 시간 관리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한 시간 관계, 그 시간 관리입니다. 그래서 주간 단위로 되어 있어요. 그걸 제가 좀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그래서 사실 오늘은요, 이 시스템 다이얼의 주간 그 관리, 주간 계획을 잘 활용을 못해서 그걸 좀 활용하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간 단위는 좀 이따 하고, 또 거기에 보면 12가지 매일 할 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거 한번 펴보세요. 12가지 매일 할 일. 그래서 이제 2006년 2월 달 여러분들이 써가지고 12가지가 할 일이 매일 있죠? 제가 잠깐 읽어보면요. 주어진 상황에 대해 감사한다. 가족과 대화의 시간을 보낸다. 설정과 꿈과 목표를 본다. 5분 이상 책을 읽는다. 테이프를 듣고 정리한다. 사업 설명과 다음 만남을 계획한다. 다음 날 할 일의 목록을 작성한다. 새로운 사람을 한 명씩 만난다. 이 새로운 사람 뭐예요? 컨택하는 사람 만났느냐? 그 다음에 10통화 이상 전화를 한다. 스폰서 파트너, 소비자, 사실은 잠재 고객한테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건강보조식품을 먹고 구매 습관을 갖는다. 20분 정도 운동을 한다. 긍정적인 문장을 2개 이상 적는다. 아마 시스템 다이얼에 강의 메모 쭉 오는 사람 2개 이상 항상 적을 거예요. 요 항목을 동그라미를 쭉 쳐가고 X표를 쳐보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체킹하고자 하냐면 여러분들이 쭉 체킹을 하다 보면 내가 제일 약한 취약 부분이 있어. 예를 들면 내가 보니까 새로운 사람을 너무 안 만나고 있구나. 그러면 컨택이 된다 안 된다? 엄매 가족들과 너무나 대화를 안 하고 있구나. 문제가 있다 없다? 그래서 그 자기가 편중된 어떤 그런 부분을 치우침이 없이 균형을 잡아갈 수 있기 때문에 12가지 아시겠죠? 그래서 체킹을 쭉 해보시고 해보시면 한 달, 2달 해가면서 여러분들 확실히 잡혀요. 의식적으로 딱 한눈에 드러납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명단 작성 있죠? 성공의 8단계 꿈, 그 다음에 결단 들어갔죠? 네. 결단이 그 계획이고 기초행정 들어가고, 세 번째 명단 작성 있어요 없어요? 네. 자, 여러분 지금 명단 작성을 어떻게 하고 있죠? 명단 작성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스템 다이어리에다가 무작위 명단을 일단 빼가지고 아시죠? 네. 점수를 매기는 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명단 작성 1, 2가 있죠? 네. 그래서 명단 작성 1을 하나 있어요. 명단 작성 하나. 그거에다가 명단을 일단 쫙 빼가지고 점수를 쭉 매겨서 점수가 높은 사람 20명을 추리면 뭐가 나와요? 프로스펙트 명단이라고 그러죠? 네. 명단 작성 2가 나오죠? 그 사람, 그 명단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효과적인 초청과 만남, 파트너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 사람들 위주로 쭉 뭐 하는 거예요? 초대하는 거예요. 이게 막연하게 데리고 와, 이거 안 됩니다. 명단 작성도 할 때 누구랑 같이 하는 거예요? 스폰서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처음에 오신 분이 이 다이어리가 없으니까 적어보라고는 하죠? 적어와요, 안 적어와요? 잘 안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앉아서 명단 작성을 같이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고객 관리 카드가 있죠? 네. 자, 사업 설명. 무슨 설명? 사업 설명을 쭉 하고 나고 나면 세 분류로 나눕니다. 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소비자가 나와요. 무슨 자? 그 다음에 소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사업가가 나오죠? 자, 그러면 사업가는 당연히 사업자적으로 인도하면 되지만 사업 설명이 끝나고 나면 그냥 물건 정도만 사서 쓰거나 또는 안 쓰고 내가 몇 번 권유하면 뭐가 돼요? 소비자가 되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요, 제일 중요한 게 사업적인 부분이 있지만 누구든지 시간이 남아요 안 남아요? 시간이 남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바로 이 소비자 고객 있죠?
여러분 그거 한번 펴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나와 있어요? 고객관리 카드라고 나와 있죠? 그 고객관리 카드는요,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거기 보면 이름, 전화번호 다 돼 있죠? 언제 만나고 언제 통화했고 관리가 돼가죠? 그 다음에 상품을 하나 구입했다, 실큐를 구입했다. 그럼 이 사람이 먹고 언제 떨어질란지 예상 날짜가 나오죠? 그리고 무슨 상품, 뭔 상품이 들어간 게 기록이 되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구매가 가능하고 또 새로운 상품을 전달 가능하고요. 특히 그분들을 통해서 소개자가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여러분 이런 거 기록 안 하면요, 몇 달 지나면 가만히 있어. 그 사람이 실큐를 언제 구입했더라? 글쎄, 다 떨어질 때가 됐나? 떨어질 때가 이미 됐는데 여러분들이 전화를 깜빡하고 못 해주면 다른 사람한테 구입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소비자는 소비자입니다. 굳이 그 사람들 이름으로 구입해서 안 해주고 여러분들이 구입해서 전달해줘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80만 원이요, 개인 80만 원, 이건 기본이라고 그래요. 우리 사업에서 뭐라고요? 기본이라고, 기본. 그래서 소비자 고객 관리 카드를 통해서 관리를 한 10명 정도만 꾸준히 했어도 80만 원에 대해서는 전혀 부담이 없어요. 아시겠죠? 우리 사장님들이 지금 이 고객 관리 카드를, 이 카드를 활용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별도의 노트를 가지고 고객 관리 카드를 작성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형태로 해도 좋으나 가능하면 시스템 다이어리를 통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고객 관리 카드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10명 정도 하는 것을, 자, 이 사람 봐봐라, 이 사람 6개월 동안 관리를 쭉 하고 있는데 실크에 이대로 이렇게 들어갔고 사실은 이 사람을 통해서 소개받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다. 아시겠죠? 이렇게 쭉 보여준 파트너도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80만 원을 내가 지금 몇 개월째 이렇게 하고 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굉장히 쉽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안 하면, 뭐 하면? 이 툴을 잘 활용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고객 관리. 자, 고객 관리 카드를 통해서 후속 조치. 자, 이쪽에서 고객 관리를 또 하다가 보면 그 사람들이 사업자로 등록이 돼야 한대요. 사업자로 얼마든지 등록이 가능하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기적 상담에 대해서 우리 시스템에서 무엇이 나와요? 정기적 상담 나오죠? 자, 정기적 상담은 바로 뭘 가지고 오냐면 매일 이렇게 서로 오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 툴을 가지고 오는데, 정기적 상담은요, 주간 계획. 어떤 거요? 요 주간 계획하고 맵을 놓고 정기적 상담을 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간 노트를, 주간 계획표를 딱 보면 거기에 이번 주에 해야 될 명단들이 누구를 초대하고 매출은 얼마고 NL을 누구를 만들고 이게 쫙 나와 있단 말이에요. 누구누구가 사업 설명이 초대되는 명단들이 쫙 나와 있죠, 주간 계획에. 그리고 맵이 딱 나와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요, 맵 그리는 거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 처음에 그리기는 쉽죠? 맵 그리기 쉬워요? 안 쉬워요? 맵도요, 물론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소비자든 뭐든 쭉 하지만 이게 조금 맵이 이제 그리다가 보면 커져요, 안 커져요? 어떤 분들은 그냥 꼼꼼히 갖고 전지에다가 막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쫙 하다가 어떤 사람 이제 사업 들어가고 어찌고 막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그 정도 커지면 NL만 그려야겠다. 뭔만 그려야겠다? 그래서 NL 사업자들만 다시 쭉 추려서 이제 그립니다. 그러다 보면 NL도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아이고, 복잡하다. NL 못 그리겠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퍼비드 이상, 지사장 이상 그것만 그려야겠다고 그립니다. 그러다가 보면 이제 어떻게 돼요? 아이고, 퍼비드 못 그리겠다. 엑설런트만 그려야겠다. 엑설런트 너무 많아. 그럼 어떻게 돼요? 슈퍼만 그려야 됩니다, 슈퍼. 저는 이제 슈퍼만 그리다 슈퍼가 너무 많다. 그래서 슈퍼 중에서도 그룹 발대하고 세미나 진행하는 사람들 위주로 그려야겠다. 그래서 그려놓은 게 이 맵이에요. 아시겠어요? 슈퍼 사장, 이장 사장님들하고 세미나 진행하는 분들. 그래야 제가 세미나 지원도 하고 이게 월드의 핵심 뭐다? 그 이분들만 모시고 가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복잡한 것 같지만 여러분 1만 명을 리딩하는데 몇 사람만 있으면 돼요? 헤드 스폰서 몇 사람이 1만 명 리딩하는 거예요. 2,5면 다 끝나요. 10만 명?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만 명? 2,5가 다 해나가는 거예요. 맵을 그리면 어떤 장점이 나오는지 아시죠?
좌우측에 맵을 쭉 그리다 보면 아하 그러고요. 맵 그릴 때도 색깔별로 2월달은 빨강색, 3월달은 파랑색, 4월달은 노랑색 쫙쫙 그리다 보면 태가 나요 안 나요? 아 갈수록 이쪽이 성장되고 죽구나. 오호 이쪽 이렇게 두면 안 되겠는데? 그러면 스폰서하고 미팅하다가 맵 보면 뭐예요? 이쪽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그 균형을 잡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맵을 보시면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무엇이다? 주간 계획 아시겠죠? 자 제가 오늘 이제 주간 계획에 대해서 하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강의를 좀 해야 돼요. 왜 주간 계획을 못하냐면 우리가 이해를 못해. 그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주간 계획을 잘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간 계획표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가 아까 몇 세대라고 그랬어요? 제 4세대 시간 관리가 바로 우리 시스템 다리에 있는 주간 계획입니다. 지금 제가 우리 시스템 다리에 있는 주간 계획은 어디에서 나와 있는 거냐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 있죠? 그 책의 3장에 보면 잘 활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리더라면 또 주간 계획을 가지고 미팅을 스폰서 또는 파트너하고 이게 뭡니까? 정기적 상담을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필독서 아시겠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중에 그 우선 전체를 못 읽으면 빨리 이번 주부터라도 3장 아시겠죠? 거기를 좀 읽어보시면 여러분 스스로 고개 끄덕이다. 아 이렇게 이거구나. 야 이런 관리구나.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자 시간 관리에는요. 시간 관리에는 어떤 형태가 있냐면 제 1세대가 있어요. 1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메모지. 어떤 거요? 메모지하고 기록표를 활용하는 세대가 바로 시간 관리 1세대입니다. 자 그러면 2세대는 어떻게 시간을 관리했느냐? 달력이 첨가가 돼서 달력과 약속 기록부가 주축이 됩니다. 자, 3세대는요. 3세대는 어떻게 시간을 관리하냐면 달력과 약속 기록부 플러스 우선순위 개념이 추가됩니다. 우선순위 추가 개념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3세대 시간 관리라고 그러는데 자, 요 3세대는요, 어떤 목표 설정이 초점이 됩니다. 목표 설정이 초점이 되는데, 초점이 되고, 장기, 중기, 단기 목표의 성취를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요 목표에 투입하는 그런 형태로 제 3세대 시간 관리가 짜여져 있어요. 자, 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3세대 시간 관리를 하다가 어떤 폐단, 어떤 단점들에 부딪히냐면, 자, 효율성은 증시가 됩니다. 자, 효율성은 중시가 되는데 인간관계, 무슨 관계? 인간관계 형성이 저해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비즈니스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인간관계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주간계획이 제4세대가 필요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간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줘요. 무엇을 충족시키지 못해? 이 3세대에서는 인간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줍니다. 또 매일 각자가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그런 순간을 요구하는데 자유스러움을 요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또 이게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오늘이라는 시간에 매이다 보니까 미래의 비전이 약해집니다. 거기에다가 급한 일, 무슨 일? 급한 일 위주로 오늘의 일들을 다 처리하다가 보니까 미래 비전이 그래서 자꾸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케줄에 얽매이고, 뭐에 얽매이고? 스케줄에 얽매이고 자신을 제한시키는 그런 단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표현이 있는데 아기를 목욕시키고 뭐하고? 자, 목욕탕에다가 아기를 목욕시키고 목욕물이 더럽죠? 그러니까 이걸 버리려고 아기까지 같이 버리는 꼴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요 관리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또 많은 사람들이 1세대, 2세대로 가버리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시간 관리를 제대로 못 해버립니다. 제4세대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것은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관리하는 것이다. 자, 이게 자신을 관리하는 시간 관리가 제4세대 시간 관리법이 됩니다. 대상과 시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 무슨 관계? 인간관계를 유지 또는 증진 그리고 결과 달성을 강조하는 그런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과 생산 능력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느낌이 오죠? 그러면 시간 관리, 4세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시간의 매트릭스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시간의 매트릭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 매트릭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긴급하지 않음. 또 이쪽은요, 중요함. 중요함. 여러분 저 이미 책을 보신 분들은 많이 계시죠?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이렇게 네 부분을 나누는데, 자, 첫 번째 요 부분이 일상한입니다. 일상한. 이게 뭐냐면요, 긴급하면서 급하면서 중요한 일들. 아시겠죠? 자, 이쪽의 활동들을 보면 굉장히 위기 있죠? 위기 아닙니까? 위기. 그 다음에 급박한 문제. 그 다음에 기간이 정해진 프로젝트. 무엇이 정해진 프로젝트? 예,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날짜가 확정되어 있는 카드빚 언제까지 갚아라. 며칠 안 남았다. 이거 급하죠? 이런 거 해결해야 되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긴급하고 중요한 일에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들이고 있고, 또 그렇게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봤더니 스트레스. 어떤 거요?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사람들은요, 요 일상한 부분에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꼭 예를 들면 80만도 좀 1일날 2일날 미리 하면 좋은데 그냥 버티다가 7일날 그러죠? 7일날 딱 돼갖고도 못해. 그러면서 아직 그 선수금철이 이틀 남았지. 그 8일날도 보내고 9일날 아이고 이거 안 하면 또 그냥 혼난다는데 눈치나 보려고. 이러면 돼야 안 돼요? 막판까지 가지 말아야 돼. 처음부터 해. 자유함을 얻으셔. 어차피 즐겁게 하실 거 아시겠죠?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스트레스, 어떤 일을 하면서도 괜히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있어. 그 다음에 위기관리.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웬만해갖고는 안 움직여. 위기다 싶을 때 그때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또 습관적으로 들어가면 웬만한 건 위기가 아닌 건 붕대기를 안 뛸려고 그래. 그 다음에 문제 수습에 관한 뭐예요? 문제 수습에만 매달려. 그냥 그것만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 거가. 그 다음에 90%의 시간을 이쪽에 보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그리고 10%는 어디에 보내는가 봤더니 여기 이제 사상안이라고 그래요. 사상안. 요 사상안 가서 보내는데 그러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지금 어느 쪽에 있는가 좀 평가를 해봐야 돼. 근데 대부분이 이쪽이 막 90%를 이렇게 차지해버리면 이 면적에 24시간에서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그러죠? 그 다음에 3상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3상안을 보면 이쪽에 이제 활동은 잠깐의 급한 질문. 어떤 거요? 잠깐의 급한 질문, 또 일부 전화, 또 일부 우편물, 또 일부 모임, 그 다음에 눈앞에 급박한 상황, 또 어떤 인기 있는 행동, 요런데. 자, 긴급하면서 중요치는 않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어떤 분, 이게 이제 참 뭐냐면 우스갯소리입니다. 어떤 분이요, 살다가 힘들어서 아이고 정리해야겠다 하고 자살을 하려고. 무엇을 하려고? 자살을 결심하고 딱 뛰어내리려고, 터프하게 뛰어내리려고 그랬더니 전화가 울렸어. 뭐가 울렸어? 그러면 잘 보세요. 인생에서 생명을 끊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중요해요? 전화 온 것이 중요해요? 근데 이 사람은 죽으려다가도 전화 와서 못 죽는 거야. 그게 뭐냐? 전화를 받아. 여보세요. 또 잘못 걸려온 전화야. 뭔 얘기인지 아시죠? 어떤 사람들은요, 전화가 오긴 왔어. 그게 받긴 받아야 급해하는데 수다 떠니라고 그냥 시간을,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고 한 3시간씩 그냥 붙들고 끝날 때 만나서 자세한 얘기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끝나버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단기 성과 위주입니다. 단기 성과 위주. 그 다음에 아까 여기처럼
위기, 어떤 위기에만 움직이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평판은 어떻게 나냐면요, 굉장히 경박한 성격으로 됩니다. 저 사람 왜 이렇게 경박해? 이런 성격들이 있죠. 그래서 경박한 성격. 그 다음에 목표와 계획을 무시해버리는, 어떤 목표나 계획적인 삶이 아니에요. 목표와 계획을 무시해버리는 순간적인 어떤 위기 속에서 뭐 자기 멋대로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피해의식, 자제력이 부족하고, 피해의식이 높고 자제력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피상적이거나 단절된 인간관계, 굉장히 단절된 인간관계, 이런 형태의 어떤 결과들을 초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상한, 무슨 상한요? 이상한. 자, 이상한은 어떤 부분이냐면, 어떤 활동들이냐면, 예상하고, 무엇을 하고? 미래를 예상하고 생산 능력 활동. 무슨 일을 해도 생산적인 어떤 능력 활동.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구축합니다. 인간관계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고, 그 다음에 중장기 계획을 하고, 또 즐거움을 추구하고요, 어떤 오락을 하고, 그 다음에 운동. 어떤 거요? 자기 건강을 생각한다는 거죠.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그 다음에 사전 준비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활동, 이런 활동을 하는 데가 제2상환이에요. 자, 그러면 결과. 자, 근데 이상한은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하지만, 뭐하지만? 급하지는 않다. 아시겠죠? 그런데 인생을 통해서 보면 가장 뭐예요? 중요한 것들이에요. 중요한 거. 그래서 이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그 인생이 비전이 있고, 뭐가 있고요? 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멀리 내다보는 사람들, 특히 균형, 규율, 자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기가 와도 극소수의 위기가 와요. 왜? 미리 다 준비하기 때문에. 성공의 열쇠는 바로 제2상환에 있다. 무슨 열쇠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보낼 때는 가능하면 2상환으로 보내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4상환은 뭐냐면요, 이들의 활동을 보면요, 하찮은 일. 어떤 일? 하찮은 일. 일부 우편물, 또 일부 전화, 시간 낭비거리, 또 즐거운 어떤 활동, 즉 개인적인 어떤 게임 있죠? 게임. 어떤 사람 하루 종일 뭐예요? 인터넷 들어가서 겁나게 게이머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어떤 잡담, 그런 잡담을 위한 그런 모임들. 그래서 인생을 굉장히 어떻게 돼요? 시간을 이런 쪽에다 투자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완전한 무책임. 완전한 무책임. 또 직장에서는 무엇이 된다? 파면입니다. 그다음에 결국 의식주를 다른 사람이나 또는 봉사기관에 의존하는 그런 의존적 인생으로 변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시간을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결과들이 이렇게 판이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우리 사장님들은 어느 상황 쪽에서 시간을 보내야 됩니까? 이 상황에서 몇 퍼센트의 시간을 보내고 싶으세요? 네. 가능하면 이 상황 쪽에.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 상황으로 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네, 이 상황으로 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을 한 4가지 정도만 뽑아봤는데, 첫째는 저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건 개인적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랬더니 신앙생활이더라고요. 개인의 어떤 구원이죠? 구원을 위한 신앙생활.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꿈을 가진 인생입니다. 비전 있는 인생. 그래서 그 꿈을 위한 인생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육간의 강건함. 그래서 독서도 하고 운동도 하고 꾸준히. 아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훌륭한 인간관계. 네 번째, 아주 훌륭한 인간관계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제가 볼 때 중요하더라. 그래서 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면 더 훌륭히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공부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또 리더들하고 정기적인 통화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사상 안에서 여러분들이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사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으로 가기 위한 방안. 먼저요, 자, 이 상황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첫째, 여러분 저 3상환 있죠?
3, 4상한에서 투입되는 시간을 찾아와야 돼. 다시 말하면 중요하지도 않은, 뭐하지도 않은? 중요하지도 않은 그런 일에 뭐 그것이 중요하지도 않은데 뭐 좀 급하다 또는 급하지 않다. 그래서 이쪽에서 보내는 시간들을 1차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끌어와야 돼. 그래서 이 상한에 있는 면적을 자꾸 눌러서, 아시겠죠? 펼쳐서 3, 4한에서 1차적으로 끌어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상한은 우리의 결심 또 주도성, 이게 필요해요. 참 중요한 게, 이 상한에서 이쪽을 늘리려면 우리의 무엇이 필요하다? 결심하고 결단하고 내가 주도성, 어떤 주도성을 가지고 밀어붙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한테 내가 이 상한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겠다, 내가 저쪽에서 하겠다 라고 결심을 한 사람들은 3상한이나 4상한 또는 요 1상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에 대해서 누가 뭐 하자 할 때 못해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해요.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못한다. 무엇을 위해서? 이 상한에서. 이건 이제 아까하고 비슷한데, 우선순위 어떤 거요?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하겠다라는 강렬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네 번째, 시간관리 1세대 다시 한번 제가 쭉 보면요. 자, 시간관리 1세대는 아까 메모수첩과 해결해야 할 일에 대한 상기, 메모수첩을 통해 갖고 내가 해야 될 일만 상기시켜주는 것이 1세대예요. 아시겠죠? 자, 2세대는요. 약속수첩, 달력, 이것을 약속한 장소, 내가 약속한 장소에 갈 수 있도록 기록해 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2세대. 자, 3세대는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제 3세대는, 이 3세대 시간관리는요. 1상한, 3상한. 근데 우선적으로 실행하고 계획하게끔 수립이 되어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제 아까 얘기했던 이 3세대 시간관리라고 하는 것은 제 1상한, 요 3상한이 있죠? 그래서 요쪽에서 내 인생을 살아가게끔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계획해 가는 것이 3세대 시간관리예요. 그래서 3세대 갖고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 4세대는요. 1, 2, 3세대의 장점을 보완해가면, 장점과 2상한의 활동 위주, 요쪽 2상한의 활동을 위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제 4세대 시간관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주간계획을 들어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주간계획이 조금 중요한지 조금씩 이제 인식이 돼갑니까? 저건 시간이 아니라 인간관리, 우리 꿈을 이룰 수 있는, 이쪽에 결정했는 이 중요한 것들을 이루게끔 한 주 동안 생각하고 기억하고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제 2상한의 도구. 자, 2상한에, 저 꿈을 2상한에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어떤 도구들이 필요하냐? 자, 제 2상한의 도구에 대해서 6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일치성. 어떤 거요? 일치성. 자, 그래서 일치성, 이 일치성이라는 무엇이냐면요. 비전과 사명 사이, 또 역할과 목표 사이, 또 우선순위와 계획 사이, 욕망과 자기 절제 사이에 조화, 통일, 통합을 일치해주는 그런 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간계획에 이 일치성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도구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요. 균형 유지. 자, 균형 유지라는 건 뭐냐? 자기 생활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거죠. 자, 많은 사람들이요. 자, 건강, 가정, 직장, 어떤 종교, 또 자기개발, 우리 사업 등 이런 데서 균형을 잘 못 잡아. 이게 무슨 얘기냐? 신앙생활, 제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요.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우리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우선순위가 잘 정해지지가 않아가지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막 헷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균형을 딱 잡아줄 수가 있어. 이 주간계획을 활용을 하시면 순서를 딱 정해줘요. 여러분요, 3세대, 이거 미리 말씀드리는데 3세대 시간관리에서 우선순위 1, 2, 3, 4 이게 정해놨죠? 그러니까 어떤 건 중요하다, 중요치 않다 그렇게 관리하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4세대 시간관리 1, 2, 3, 4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시간선상에 무엇이 번호만 이렇게 매겨졌을 뿐입니다. 단지 그 시점에서 조금 먼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 고정관념을 좀 버리셔야 돼.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균형을 못 잡으니까 많이 헷갈려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사업이요. 정말 열심히 한다고 막 한 3년 막 이렇게 5년 해가지고 정말 혼신을 다해서 파워 라이센스를 딱 성취했는데 건강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 성공이 의미가 있다 없다? 그래서 건강 없는 성공은 안 돼요. 이게 균형을 잡아가게끔 프로그램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보면 자기관리에 막 우리가 책 읽으라고 하면 그런 게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인 것도 뭐예요? 매일 12가지 할 일에 20분씩 너 운동했느냐? 이거 물어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네 인생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데 그거 지금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단 말이에요. 그 역할을 위해서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좀 이따 이제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균형을 잡아준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2상한 위주로 돼 있어요. 우리 주간계획이 뭐가 돼 있다? 제2상한 위주. 그래서 제2상한이 우리의 도구가 됩니다. 그 다음 사람 위주. 네 번째 무슨 위주? 사람 위주. 이제 단지 일정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주로 시간 관리를 하게 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 다음에 융통성. 다섯 번째 뭐요? 융통성. 시간 관리 도구는 이 시간 관리 도구라는 것이 우리의 하인이지 상전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스타일이나 우리의 어떤 특수 사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융통성을 부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휴대 가능성. 여섯 번째 뭐라고요? 휴대 가능성. 그래서 시간 관리 도구는 휴대 가능해가지고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아까 제가 읽었던 자기 사명서 있죠? 신념 읽었었죠? 그런 것도 또 있고 검토하면 또 새로운 아이디어도 기록하고 또 강의 때 여러분 메모도 하고 그래서 휴대가 가능하게끔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시스템 다이어리 다 뭐예요? 들고 다니고 가방에 가지고 다니고 아시겠죠? 요 여섯 부분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는데 제2상한의 자기 관리자로서의 부분을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요.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네요. 한번 해보세요. 네, 큰 3번에 제2상한의 자기 관리자로서 첫 번째 역할 규명. 자, 역할 규명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먼저 한번 보세요. 뭘 봐요? 주간 계획 있죠? 그 주간 계획표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맨 왼쪽에 주간 계획표 해갖고 그 밑에 역할 이렇게 써 있어요. 써 있죠? 그래서 그 역할이 바로 무엇이냐? 한 주 동안에 자 일주일이죠? 자, 한 주 동안에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먼저 규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보자면 지금 우리 다이어리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자기 개발이라고 써 있죠? 자기 개발은 누가 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는 거예요. 그래, 자신의 역할, 자신의 역할에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나는 이번 주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걸 우측에 있죠? 좀 이따 이제 보면 목표도 얘기하는데 그 목표란에다가 내가 해야 할 그것을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폰서의 역할, 스폰서로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 아시죠? 그 밑에 보면 미팅 있죠? 자, 미팅은 뭐예요? 주관자, 내가 미팅을 지금 주관한다 그러면 미팅의 주관자로서 또는 참가자로서 예를 들면 내가 미팅의 주관자다 그럼 미리 준비해야 되겠죠? 한 주 동안. 근데 미팅의 참석자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미팅 왔어요? 안 왔어요? 왔습니다. 여러분 리더 미팅에 간다. 참석자로서 내가 어떻게 준비해갖고 가야 되느냐? 벌써 준비해갖고 오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 지난번 보니까 과제가 기본을 하고 오라고 하더라. 80만 원. 그럼 뭐 준비해갖고 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미팅의 참석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답은 필수다. 내가 아는 것만 대답한다? 몰라도 대답한다? 내 사전에 뭡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는 항상 분위기가 좋다. 그게 내가 대답을 다 한다. 뭐 이런 거. 오늘은 가서 대답을 100번 하고 와야겠다. 랄지. 근데 미팅에 참가자로서 어떤 자기 역할. 또 가정에 가시면 가장도 있고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있죠? 그 역할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밑에는 빈칸으로 돼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서 쓰는 거예요. 봉사자로서 아니면 뭐 교사로서 아니면 어떤 계모임의 회장으로서 한 주 동안 해야 할 일이 있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이제 네트워커로서 또는 NL로서 EL로서 아시겠죠? 그게 왜 중요하냐? 그 일주일 동안 이게 사업 시스템이기 때문에 내가 초청할 사람이 누군가를 거기다 기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NL 때 또는 NL 도전자들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파트너랑 앉아갖고 이번 달에 아니 이번 주에 5명을 초청합시다. 7명을 초청합시다 해서 이름들을 다 기록하고 그 요일마다 누구를 몇 시 타임에 초대한다. 아시겠죠? 그런 것들을 서로 앉아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신은 언제 이번 주 금요일 날 NL을 성취한다. 그래서 양쪽의 BV가 현재 이런데 그때 이렇게 초대해서 NL을 간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매출을 보니까 이번 주에는 목표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간 미팅 때 서로 놓고 이걸 놓고 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 주 동안에 해야 할 일들을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 역할에 대해서 역할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쭉 해 나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이거 역할을 끝나고 제 것을 예를 들어서 쭉 한번 해줄게요. 자, 두 번째 무슨 역할이 있어요? 목표 선택. 무슨 선택? 자, 역할 했고 두 번째 목표 선택. 자, 7일 동안에 결과를 만들어낼 것을 목표란에다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할, 그 역할에서 목표에다가 몇 명을 아까 예를 들자면 몇 명 초대한다, NL을 누구를 만든다, 매출을 얼마를 일으킨다 라고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목표를 선정하는 겁니다. 자, 목표를 선정할 때요, 그 중에서 목표 중에서 적어도 제 2상안에서 활동하는 거 몇 가지는 적어도 들어가야 돼요. 2상안에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정 계획. 거기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동안 일정이 쫙 나와요. 일정 계획. 그래서 하루가 아닌 일주일에 이점을 살리는 거야. 하루하루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일주일 단위로 돼 있죠? 그래서 계획을 일주일 단위로 이쪽 저쪽 이렇게 같이 쓰면서 이점을 살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획을 짤 때 아까 했던 연간 계획 있죠? 연간 계획에다 이제 말씀 안 드린 여러분 2-5 예를 들면 조금 있으면 2-5가 생기면 이 사람들을 언제 엑설런트를 보내서 내가 언제 슈퍼 간다. 그런 날짜들이 있죠? 그 다음에 월간 계획도 나와 있죠? 이런 걸 참고하셔 가지고 주간 계획에다가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좀 일정에다가 기록을 해 나가는 겁니다. 자, 계획표상에 비어있는 공간. 자, 주간 계획표에 보면 이런 걸 다 써도 중간중간에 시간들이 많이 비어 있어요. 이 주간 계획표가 왜 저렇게 비어 있느냐? 그 장점이 바로 뭐냐면 계획표상에 비어 있는 공간은요, 첫째, 우리가 중요한 것부터 함을 의미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금 앞뒤로 남아 있어요. 두 번째, 예상치 못한 일들을 대비하고, 세 번째, 인간관계 및 교제를 원활히 하면서, 네 번째, 얽매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순간을 충분히 즐기고, 다섯 번째, 필요하면 약속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계획적인 어떤 융통성도 있다. 계획성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우리는 한 주 단위로 자기의 생활의 핵심 목표를 주도적으로 계획할 수가 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매일의 적용. 이거 매일 아침 또 몇 분의 잠깐의 시간, 그걸 일과표를 봅니다. 그래서 갑자기 닥쳐올 것들도 우리가 예비할 수 있어요. 매일매일 이렇게 쳐다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주일을 계획하면서 작성해 놨기 때문에 처음에 결정할 때의 배경,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이때는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자신의 역할과 목표, 우선순위에 균형 감각이 생깁니다. 자신의 역할, 아까 제가 잠깐 역할 얘기했죠? 목표 얘기했죠? 그다음 우선순위의 어떤 균형 감각이 생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제가 이제 잠깐 이 주간계획표를 제가 한번 이번 주 거니까 한번 보여줄게요. 제가 이제 이번 주 이렇게 주간계획이 짜져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 자기계발에서 자신에 대해서는요, 목표가 두 가지, 긍정의 힘, 100조까지 읽기, 그 다음에 테이프 듣기, 그 다음에 스폰서로서 미팅 교육 지원. 이번 주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리더 통화, 7통화 이렇게 정해놨고요. 그 다음에 미팅 주관자로서 9일날 신천, 10일날 CEO, 11일날 포그룹 강사 역할이 있습니다. 강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으로서 가정예배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연이 선물, 독서록 전달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건 제가 진행한 거니까
화요일날 지연이가 딸인데 독서록을 선물했어요. 그래서 독서록을 가죽으로 된 걸 해가지고 이 선물을 주기 위해서 사실은 2달 전부터 딸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네 인생을 통해서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겠다고 2달 동안 프로모션을 해서 지난주 화요일날 가죽으로 된 이런 걸 딱 사다가 독서록 친히 써가지고 딱 줬어요. 그게 뭐냐면 목표가 딱 1만 권이에요. 네 인생을 통해서 지금 시작이지만 네가 나이 먹고 한갑 됐을 때 1만 권이 완성되면서 네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선물이 너는 이것이 네 인생의 재산 1호가 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방면에 두루 책을 볼 수 있게끔 지금 이제 그런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선물을 준비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봉사자로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고 이제 금주의 주요 활동 요걸 우선순위로 쭉 정해 놓은 거였어요. 그래서 미팅 3군데 지원하고 그다음에 새벽 차량, 예배, 교사, 가정 예배, 지연이 선물, 이렇게 독서, 청소, 그다음에 교육 준비, 리더 통화, 아이들 통화 이렇게 쭉 써놓고 월요일 날부터 쭉 돼서 공통적으로 이제 매주 차량 봉사 들어가고 제가 애들 학교 다닐 때는요 7시에 하고 방학 때는 8시에 가정 예배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쭉 나갑니다. 여기에 아까 이 우선순위 매긴 거 있죠? 요것이 주마다 이렇게 들어간 게 빡빡한 게 아니에요. 중간중간 아까 비어있어.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좀 이해 가시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 부분에 제일 중요해. 월요일날 처음에 뭐라고 써있냐면 주간 미팅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스폰서 또는 파트너 간에 처음에 지사센터 미팅하고 팀별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정기적 상담. 그걸 이 주간 미팅을 가지고 파트너랑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제4세대 시간관리의 효과, 이제 효과 마지막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얻어질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가 이 부분만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요, 원칙 중심적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원칙 중심적이라면 제2상한의 중심에서 효과적으로 시간을 보내게 해준다. 이 상한의 원칙적인 부분, 특히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꿈, 목표 이런 것들을 그 원칙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시간들을 이쪽에 보내게끔 그런 역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양심지향적이다.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해준다. 가장 소중한 것을 따르게 해준다. 그런 장점이 있어요. 세 번째, 우리의 가치관과 자기 목표, 사명을 정해준다. 그 다음에 메일을 보내는 방법에 대한 방향과 목적을 제공한다. 네 번째, 역할을 규명함으로써 무엇을 규명해줘요? 스폰서로서 또는 파트너로서 또는 자격자로서의 자기의 역할이 있죠? 역할을 규명하고 또 생활의 균형을 잡아준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이 상한의 중요한 부분에 그리고 매주 목표 설정과 활동 계획을 밝혀준다. 그 다음에 주간 단위 계획을 함으로써 보다 자세한 전후 관계를 설명해준다. 우리가 주 단위로 쭉 정기적 상담 체킹을 함으로써요 자기 목표치에 어느 정도 왔고 어떻게 진행하고 나오죠? 네, 우리 사장님들 제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야, 뭘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표정이 좀 나오시는 것 같아. 이 무엇이냐면요, 이 4세대 시간관리법을 우리가 배우기까지만 힘들지 배우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내가 확신하건대 이 사람은 무조건 그 인생이 제2상한으로 성공자가 됩니다. 정말 멋있게 돼요. 근데 잠깐의 그것을 조금 배우는 걸 더디해 가지고 안 넘어가 버리면 항상 1, 2, 3 세대 시간관리법에 비해서 1, 2로 헤매다가 정말 멋있는 인생으로 이 관리를 못해요. 자,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했어요. 우리 인생은 자기 시간 관리를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고 그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한번 시중에 가서 아무리 봐봐요. 또 어느 네트워크 회사에 가봐요. 제 4세대 시간 관리 하는데 월드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사실 안타까운 건 설명이 굉장히 뭐냐면 부족해요. 여러분 스스로 조금 더 뭐예요? 리더답게 성공자답게 아시겠죠? 네. 꿈을 가진 사람답게 조금 더 공부하고 해보세요. 그리고 도전하세요. 그리고 주간계획 하세요. 아시겠죠?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나 저 주간계획 한번 활용할란다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사실입니까? 네. 약속하신 거죠? 네. 이거 하시는 그룹은 엄청 달라질 거예요.
오늘 우리 사장님들이요, 제가 두서없이 이렇게 좀 한 것 같은데 차분하게 허식하게 꼭 이 시스템 다이 활용을 하셔서 여러분 꿈, 목표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정보 축하드립니다.